안녕하세요. 풋볼 브로스입니다. 한 번쯤 축구 구단주가 돼보고 싶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좋아하는 선수와 감독을 영입하고 선수들을 다른 구단에 팔아 수익도 남기는 등 구단주로서의 삶은 상상만 해도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세계에는 수많은 축구 구단이 있고 거기에는 수많은 구단주가 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특한 기행이나 사건으로 전 세계에 화제를 모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오늘 풋볼 브로스에서 괴짜 축구 구단주 6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페루자 구단의 가우치 구단주는 안정환 선수 사건으로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구단주입니다. 1991년 페루자에 부임한 가우치는 마테라치, 가투소, 알레그리 등을 당시 영입하였고 부임 후 5년 만에 팀을 단숨에 세리에 A 1부 리그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특히 1998년에 영입한 나카타가 좋은 활약을 하며 2천만 파운드, 약 395억 원에 AS 로마로 이적시키며 재미를 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가우치 구단주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점으로 조금씩 비상식적인 언행과 의사결정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일 월드컵 16강 이탈리아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극적인 헤딩골로 이탈리아가 탈락하자 가우치 구단주는 당시 소속 선수였던 안정환에 대해 악담을 퍼붓습니다. 또한 2003년에는 리비아의 독재자 카디피의 아들 알사디를 영입하며 기행을 이어나갔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커리어가 이탈리아 무대에 뛰기 현저히 부족함에도 흥행 효과와 이슈를 노리고 전략적으로 영입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가우치는 여자 선수 영입을 검토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독일 여자 축구대표팀 비르키트 프린츠를 영입하려 하였으나 연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05년 페루자 구단은 파산하고 가우치 구단주는 구단 자금을 횡령하고 세금 탈루를 하며 이탈리아 당국으로부터 3년형의 징역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다음은 전 중국 슈퍼리그 상하이 선화의 주진 구단주입니다. 주진은 중국 대형 게임 업체인 더9의 창업자입니다. 한국 게임인 뮤 온라인을 중국에 런칭하였는데 이후 와우, 피파 온라인을 중국에 퍼블리싱하며 주진의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2003년부터 축구단을 인수하기 시작한 주진은 5년 동안 3개의 구단을 인수, 합병 등을 거쳐 2007년 상하이 선화의 구단주가 됩니다. 상하이 선화 구단주를 맡으며 월드 클래스인 선수들의 영입을 시도하였는데 아넬카 그리고 디디엘 드록바를 영입에 성공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주진은 다소 독단적이긴 하지만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뚝심 있게 구단을 운영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때로 주변을 당황스럽게 하는 의사결정과 기행을 하기도 합니다. 2007년에 상하이 선화와 리버풀과의 친선 경기가 있었는데 주진은 감독에게 자신을 이 경기에 선수로 뛰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른 사람 부탁도 아니고 구단주의 부탁인데 감독이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선수 명단에 포함된 주진은 경기 시작 5분 정도 뛰다가 교체가 됩니다. 2011년에는 감독 및 코칭 스태프 개편이 있었는데 당시 선수이던 아넬카에게 플레잉 코치를 맡깁니다. 이후 감독이 경질되자 주진은 아넬카에게 감독 자리까지 맡깁니다. 축구사에서도 흔히 보기 어려운 선수 겸 감독의 직책이 탄생하게 됩니다. 주진은 경기가 있을 때 관중석이 아닌 벤치에 직접 앉아서 선수단과 함께했고 선수 기용에 관련해서도 감독에게 조언을 하는 등 구단주 역할을 넘어서 선수단 운영에 대해서도 관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중국 클럽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와 감독들을 영입하였지만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리그에서 9위를 기록하는 등 성적이 좋지 않았고 선수들의 급여가 밀리며 모두 팀을 떠나게 됩니다. 샘 하맘은 레바논 출신의 사업가로 윈블던 그리고 카티프 시티의 구단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최하위 디비전에 있었지만 샘 하맘의 부임 후 9년 동안 4번의 승격을 통해 1986년 영국 1부 리그에 승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988년에는 FA컵을 우승하며 큰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하맘은 영국에서 최악의 기행을 일삼는 구단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1991년 하맘은 당시 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인 로비 얼을 데려오기 위해 그와 협상을 시작합니다. 결국 그를 자신의 팀 윈블던으로 데려오는 데 성공하였으나 후일담으로는 협상 과정에서 하맘은 로비 얼이 자신이 제시한 조건에 동의할 때까지 협상을 하던 사무실에 문을 잠그고 그를 내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하맘은 선수와 내기를 하는 것을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그의 구단에는 리그 탑 클래스 골잡이였던 딘 홀스워즈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샘 하맘은 어느 날 그는 선수에게 한 가지 내기를 제안을 합니다. 이번 시즌에 이 선수가 20골 이상을 기록하면 구단주 자신이 선수에게 페라리를 사주고, 만약 20골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면 선수는 월급의 일부를 구단주에게 주기로 합니다. 결국 홀스워스는 1993-1994 시즌 리그와 컵 대회에서 20골 이상을 기록하였고, 하맘은 약속한 대로 선수에게 페라리를 선물해 줍니다. 윈블던의 감독인 굴드는 자신이 점 찍어 놓은 선수인 테리 깁슨 영입을 제안하기 위해 당시 구단주인 하맘을 한 레스토랑에서 만납니다. 구단주는 선수를 사달라고 하는 감독의 얘기를 듣자 지금 나오는 음식을 다 먹는다면 원하는 선수를 사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감독의 앞에는 12개의 양 고환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감독은 그것을 모두 다 먹었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테리 깁슨을 영입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카티프 구단주인 시절인 2001년 하맘은 당시 맨체스터 시티의 선수인 스펜서 선수를 영입하였습니다. 이때 하맘은 계약서에 한 가지 황당한 조건을 넣었습니다. 스펜서가 카디프 시티와의 계약 기간 중 양요리와 양고안 요리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집트 출신의 사업가이자 영국 풀햄의 구단주인 모하메드 알파예드도 특이한 기행으로 유명합니다. 알파예드는 풀햄의 홈구장인 크레이븐 코티지 앞에 동상 하나를 설치합니다. 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마이클 잭슨의 동상을 만들어 설치하였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경기를 관람하러 풀햄의 홈 경기장을 딱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풀햄과 사실상 연관성이 전혀 없는 인물임에도 알파예드는 마이클 잭슨이 풀햄의 경기장을 많이 방문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동상을 만들었다고 밝힙니다. 일부 팬들이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자 알파예드는 그들에게 고투 헬이라며 막말을 합니다. 결국 그가 구단을 떠난 후 새로 부임한 구단주는 이 동상을 경기장 앞에서 철거합니다. 영국 축구 돈캐스터 FC의 구단주였던 켄 리처드슨은 영국 축구사에 족적을 남길 만한 중대한 범죄 스캔들을 남깁니다. 그는 이미 축구 구단주가 되기 이전에 1984년 경마대회에서 말을 바꿔치기 하는 혐의로 법원에서 2만 파운드의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돈캐스터 구단주가 된 이후 그는 당시 홈 경기장을 팔고 새 경기장으로 건설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새로운 경기장 건설에 대해 반대를 하며 경기장 이전 추진이 무산이 됩니다. 이에 화가 난 리차드슨은 전직 특수요원을 고용하여 이들에게 돈을 주고 경기장에 불을 지르도록 지시합니다. 방화를 저지른 목적은 단순합니다. 경기장이 불에 타서 없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리차드슨의 지시를 받은 방화범들은 경기장에 불을 지르는데 성공은 하였으나 곧 경찰에 덜미를 잡힙니다. 경기장에 불을 저지르다가 실수로 휴대폰을 현장에 놓고 갑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에는 방화범이 리차드슨에게 작업이 성공적이다라고 보낸 메시지가 발견됩니다. 허술한 방화범의 실수로 인해 돈캐스터 구단주인 리차드슨도 체포되고 징역 4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즈드라보크 마미치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디나모 자그레브 회장을 맡으며 실질적인 구단주였습니다. 그는 디나모 자그레브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폭력적이고 무례한 언행으로 구설수에 오릅니다.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서포터즈 그리고 기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폭언을 가하며 경찰에 연행되기도 합니다. 2013년에는 그는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의 라이벌 매치를 앞두고 한 라디오쇼에 출연하는데 여기서 크로아티아 스포츠 장관에 대해 모욕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크로아티아 스포츠 장관이 세르비아 출신 사람인데 이에 대해 세르비아인은 크로아티아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없고 그가 장관이 되는 것은 크로아티아에 대한 모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로 인해 즈드라보크 마미치는 또다시 경찰에 체포됩니다. 지난 2014년에는 원정 경기를 가서 경기에 승리한 후에 갑자기 상대 홈팀 관중석으로 올라가서 상대 팀의 관계자와 팬들을 약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상대 홈팀 관중들과 충돌해 싸움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폭언, 모욕적인 언사, 그리고 폭행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으나 더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을 구단 감독으로 앉혔고 구단 디렉터 등과 함께 구단의 재산을 횡령하였습니다. 당시 수사에 따르면 선수 이적료 및 각종 수입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하여 총 150억 원 이상의 구단 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2년 소속 선수였던 루카 모드리치의 토트넘으로의 이적, 그리고 2010년 데안 러브렌의 리옹 이적으로 발생한 이적료 등의 일부도 마미치 일당들에게 돈이 들어간 혐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드리치 그리고 로브렌 모두 조사를 받고 법원에 소환되기도 하였습니다. 마미치는 결국 2016년 재판을 통해 6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이 있기 전날 보스니아로 도망갔고 현재까지 도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 구단주는 자신만의 방식과 스타일로 구단을 운영할 수 있고 이는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축구 구단의 운영 방식과 에피소드는 우리가 축구를 재미있게 보는 또 다른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구단주가 자신의 파워를 이용하여 사회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법을 어기는 것은 분명 잘못된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풋볼 브로스에서 준비한 별나고 기이한 개짜 구단주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